안녕하세요. 우리 이거예요 아니면 이거예요? 정해봅시다. 이거입니다. 네. 시작. 안녕하세요. 민타로입니다. 앞에 것도 살려주세요. 네. 네, 저희 12번째 사연 바로 네. 이야기해 볼게요. 개업, 창업 언제 하면 좋을까요? 저 잘할 수 있겠죠? 로 시작을 해 볼 텐데 사연자분 이번에 개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한의사라서 조금 일찍 개원하는 편이긴 한데 좀 이른 나이라고 하네요. 설렘 반, 두려움 반입니다. 그렇죠. 내년 상반기 개원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말리네요. 말린다고 합니다. 페이닥터를 조금 더 하는 게 나은지 직진하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위치도 규모도 아직 구체적이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축하드립니다. 말리는 네. 이유 있습니다. 말리는 이유는 이른 나이여서요. 이른 나이여서. 근데 이런 나이 해가지고도 성공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많아요. 음. 많지만 아무래도 이제 주변 분들은 무조건 개업한다면 말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루를 그럼 보면은 네. 저 이거 뭐 개원해도 괜찮을까요? 로 이제 시작을 한다면은 OX로 보시는 걸까요? 해도 돼? 안 돼? 타로는요. 네. 일단은 OX로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네. 네, OX라고 보지를 않고, 왜냐면은 OX는 답이 딱 두 가지잖아요. 근데 타로가 총 78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걸 OX로 보는 게 아니라 78가지로 답을 해줍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음. 이걸 조심하라.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개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물어보시고, 그러면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이 사람이 개업을 하려면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뭐 예를 들면 한의사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좋은 한의사이실 수도 있고요. 동업을 하는 게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형태로 나가야 되는지, 이 사람이 사업에 맞는지, 이렇게 또 어디 지역이 어디가 좋을지. 근데 이제 타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따로 보지는 않고요. 이제 손님들이 순번을 정해 오시면은 순이 어디? 저 서울에 할지, 서울에 혹은 뭐 어디? 평택에 할지. 네, 맞아요. 서울에 무슨 동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은 거기에 있어서의 이제 어떤 집에 있어서의 기운을 봐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집 아파트 같은 경우나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기운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운이 나로 인해서 다 끝날 때가 있어요. 이제 기운이 늘 있는 게 아니라 끝날 내가 때가 들어가자마자 그 기운이 끝나는. 아니 내가 거기서 한 2년 살았어요. 네. 근데 돈 기운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옮겨야겠네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이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옮겨야 옮기셔야 합니다. 됩니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네, 어린 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사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 네. 진짜 친한 동생이 있는데 네. 제가 방송국에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거기 상주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 내에서 이제 보통은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방송국 내에서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 독립할래요. 근데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나 이제 페이닥터 하다가 나 이제 나갈래요. 랑 똑같은 건데 그분들도 왜 걱정이 없으시겠습니까? 평소에 이제 땡땡씨 너무 나를 잘해줘서 고마워요. 땡땡씨가 머리 만져줘서 너무 예뻐.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실제로 나가서 받게 되면은 이제 돈을 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그쵸. 방송국에서는 다 무료거든요. 네, 방송국에서 헤어 메이크업 분장을 매일 받아야 되는데 돈을 쓸 수가 없죠. 그쵸. 방송국에서 그 분들께 이제 월급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간다 하면은 그 가격, 그 금액에 그 사람의 이제 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자질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내가 사실은 무료니까 잘한다. 이 정도면 괜찮다였던 건지 내가 돈을 주고 나서도 받아볼 만한 건지 이제 그때 나가고 나서 알게 되는 건데.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게 무섭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보통 돈 깨지고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게 아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타로 보거나 이제 전 보는 주변 친구들 많았었는데 네. 이게 궁금한 게 그때 제 친한 동생은 주변에서 말렸어요. 조금만 더 이따 하는 건 어떨까? 라고 말리기도 했고 저보다도 어렸거든요. 저보다도 어리면은 많이 그래도 20대니까 어린 거죠. 그쵸. 근데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잘 될 건데 몇 달만 지내다 해바뀌면 하라고 그런 분도 계셨는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그 있던 방송국에서 나 그냥 나갈래 하고 바로 다음 날이었나? 다다음 날이었나? 바로 계약해서 나가버렸어요. 멋있네요. 거기 직원 두고 네. 너무 잘 돼요. 오. 너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혹시나 안 되면은 상처받거나 아니면은 아 이거 어떡하지 일어나기 라는 어려울까 봐.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너무 잘 돼요. 해가 음. 거듭될수록 잘 돼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아 이게 저 개원해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OX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게 그렇죠.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럼 다른 분들 이제 타로 하시거나 전 봤던 분들 안 될 거다 혹은 나중에 하라라는 건 왜 그러셨을 걸까요? 나중에 하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나이가 어린 분들 혹은 성격이 너무 타고난 게 급하신 급한 분들, 사람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랄까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꼼꼼하게 보지 않고 바로 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경우가 되게 워워하라.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원이나 뭐 개업 네. 개소 이제 뭐 변호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음. 개소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이렇게 뭐 소를 차린다, 뭐 그렇게도 하신다고 하시고 네. 창업과 관련된 그런 문의도 많이 받으세요? 아, 타로? 많이 봤죠.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물어보? 저 잘 될까요가 가장 많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는가? 제가 뭘 해 먹고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은퇴하시고, 회사원으로 이제 그만두는 네.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한테 혹은 이제 가정주부 분들은 늘 꿈꾸세요. 돈을 벌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없고 누구 밑에서 또 일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조그맣게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창업. 왜냐면 남편분이 또 이제 남편이 집에 있지 말고 나가서 좀 뭐라도 해봐라고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창업을 이제 또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50에 그만둔다면 나머지 40 인생이 너무 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창업을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뭐 관심 있으신 게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없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뭐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이것저것 좀 조합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추천을 드리기도 해요. 네, 두 번째는 언제 창업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언제 네. 좋을지 시기가 보인다면 그 시기 하면 정말 더 좋아요? 그 시기가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준비된 시기인 거죠. 아. 집이 뭐 이렇게 되게 좋은 몫의 가게가 나온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 시기에 했을 때 뭔가 어떤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매력이 있다라든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개업이라고 하는 거 창업도 사람들한테 매력이거든요. 근데 그 매력에 대한 운이 들어왔을 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때 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위치를 고민하면서 저 옥수동에서 개업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뭐 방배동에서 하는 게 나을까요? 혹은 응암동에서 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일단 몇 군데를 정해서 말씀드려요. 그러면 거기서 순서 정해주실까요? 맞아요. 거기서 순서를 정해주고 여기 집으로 가면 뭐가 좋을 거고 저기 집으로 가면 어떤 게 안 좋을 거고 여기는 조금 하다가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예전에 대학원 진학을 준비할 때 네. 세 군데에 넣어서 세 군데 다 붙었거든요. 네. 근데 막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세 그쵸, 군데 그쵸. 다 이제 네. 뭐 네임밸류라고 해도 뭐 엇비슷했던 것 같고 나 어디 가야 될지 막 고민을 하다가 네. 사주 카페 갔었어요. 아, 사주 카페 가 물론 네. 부모님의 조언도 듣고 친구들의 그쵸. 이야기도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 가고 싶은지 내 마음을 몰라서 그쵸, 그 그쵸. 무게추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명동 어디였는데 기억이 안 나거든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A 대학으로 가면은 교수진들이 좋을 것이다. 너와 합이 맞는 교수들이 많아서 그 교수들의 네. 도움을 받을 것이다. B 대학원에 가면 동기들이 좋을 것이다. 아, 동기 덕을 볼 것이다. 맞아요. 그렇게 C 나와요. 대학원을 가면은 너 거기서 여왕처럼 살 수 있다. 너 거기서 그냥 진짜 공주님 스타로 살 수 있다. 편하게 다닐 수 있다. 근데 그 C 대학교가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족분들 혹은 지인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어가지고 내 거기 가면은 그냥 진짜 뭐 대학 내일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찍으면서 혹은 이제 뭐 학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뭐 학부가 아니니까 네, 대학원이니까요. 네. 저분은 이제 용의를 봐주실 수도 있었던 거였고 네. A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전통이 오래된 학교예요. 뭐 B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업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네. A를 가면은 이게 좋고 B를 가면 이게 좋고 C를 가면 이게 좋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선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본 적 있었는데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왜요? 어디가 편하게 살아서 C로 했었어야 했어. 제가 A로 갔거든요. 아, C로 했었어야 했다. 너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해가지고 A로 갔다가 C로 갔었어야 했다. 이런 생각을 그 잠깐 했습니다. 사서 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잠깐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죠. 그게 성격이 더 안 맞은 거니까. 네. 저 행복했어요. 행복하고 있어요. 사실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창업이나 개업이 많이 줄어드는 편이죠.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준비가 되었다라 하더라도 시기가 혹은 전국이 안 좋으면 그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잘 되는 경우도 많은지도 궁금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직장분들이 많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그러니까 나이대가 좀 애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가 제일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월급이 적은 대로, 어차피 사람들이 줄어드는 추세이니까 월급이 좀 적은 대로 가지가 가능했지만, 이제 4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땐 창업은 더 늘어났어요. 그 코로나 시국에서는 창업이 더 늘어났어요. 오히려요. 네, 왜냐면 회사에서 잘리고 다른 회사를 가기에는 또 되게 어렵고, 내가 나름 회사에서 잘해봤다고 했지만, 나는 회사에서 나름 잘한다라고 했지만 결국에 회사가 나를 버리더라 라는 생각이 좀, 그런 게 팽배해지면서 결국엔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창업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나 창업을 코로나 이후에는 뭐를 받았냐면 배달. 네네네. 배달로 한번 띄워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분들이 하는 게, 이제 사실 택배 기사인 분들도 직원이란 느낌보다는 약간 프리랜서 느낌이 좀 더 가깝더라고요. 자기 차를 가지고 자기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한 만큼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서 이제 택배를 할까요? 혹은 뭐 배달로, 아예 배달 업체로 이렇게 돌릴까요? 혹은 이제 아예 내가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요식업으로 종사를 할까요?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었고요. 내가 능력 있고 준비졌더라도 맞습니다. 시기가 안 좋으면은요, 그게 잘 안 되는 것도 맞아요. 네네. 왜냐면은 나는 내 개인의 운에 더 위에 있는 거는 국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개인 운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나라가 전쟁 터지면은요, 내가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운의 흐름이 좋은데 내가 운이 엄청 흐름이 좋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나라가 편안했을 때에는 내가 그럼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었다라면, 전쟁이 터졌을 때 내가 운이 좋은 상태라고 한다면, 나는 전쟁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았어. 목숨수들이 붙었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운이 좋다라고도 할 수 있기 사실상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전쟁이라든지 구분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내 인생의 변수죠. 내가 어떻게 그렇죠. 통제를 할 수가 없다 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위에 있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뭐 창업을 하거나 이제 개업을 해서 성공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계각층의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그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조금 어려움을 겪고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각각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단은 성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빨리빨리 행동을 옮깁니다. 코로나가 터졌다. 코로나가 터졌으면은 사람들이 못 움직인다. 그럼 사람들이 못 움직이면은 뭐로 할 거다? 온라인으로 다들 갈아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오프라인 물건만 팔았다고 한다면 온라인으로 빨리 개설을 하자라고 해서, 실제로 코로나 때 MD분들 혹은 이렇게 그 웹디자이너 분들, 웹디 분들, 혹은 마케팅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엄청 잘 됐어요. 구하는 자리가 되게 많아졌고요. 쇼핑몰을 차리신 분들도 되게 많아졌고요. 이거를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있었던 분들, 언젠가 잘 되겠지. 코로나가 해서 언젠가 풀리겠지 라고 하셨던 많이 분들. 하셨던 분들. 네, 맞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대기업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나는 그거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그 어떤 시국에 대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자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끊임없는 연구입니다.
그렇죠. 트렌드를 음. 빨리 파악해야 하니까요. 맞아요. 프리랜서든 자영업이든 트렌드를 빨리 파악해요. 회사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악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내려온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라고 한다면 혼자서 일하는 자영업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공과 실패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네. 이 사연자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일단은 나의 브랜드, 내가 여기에서의 어떤 장점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같은 그러니까 한의원을 개원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할 건가, 음. 학생들을 타겟으로 할 건가, 아니면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할 건가. 혹은 여성들 비만 그쵸. 클리닉이라든지 네, 맞아요. 여성분들을 다이어트 타겟으로 할 건가, 한약이라든지. 아니면 남성분들을 타겟으로 할까. 남성분들은 보통 탈모, 정력, 음. 이제 뭐 이런 거를 많이 아예 바라고. 특화를 해야지 그 그렇죠. 찾아주는군요.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마케팅을 확실하게 정해두고 가시는 게 좋고, 네. 그래서 내가 그거에 맞춰서 브랜딩을 하시는 게 좋고, 컨셉을 정해야 된다는 그렇죠. 직원들을 뽑을 때 역시도 그게 좋고요. 거군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장이 얼마나 괜찮은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요즘 한의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생기고 나서 사실 정신과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어요. 네,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게 급격하게 늘었는데, 그래서 한의학에서 요즘 나오는 게 정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한약들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가시는 것도 괜찮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아이템을 개발하거나 혹은 위치를 그렇게 바꾼다라던가, 이런 어떻게 하면 특색이 있고, 그리고 직원들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 나는 어떤 컨셉으로 나갈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신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이렇게 개원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어떤 강점이 있는지, 장점 맞아요. 말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 내가 이걸 특화해서 어떻게 브랜딩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잘 살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른 나이에 이렇게 또 시작을 하신다고 하시니 저희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번창하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뭐 개업이나 창업 꿈나무가 계시다면 여기 메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